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해독 박사 김유린 교수님과 저는 뷰티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사제 시간으로 학교에서 교수님을 만나 뵙고 벌써 한 5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이제 교수님의 강의부터 사실 그때는 화장품학 강의를 이제 4년제 대학교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늦깎이 대학생으로 이제 또 편입을 해서 이렇게 교수님께 화장품학을 들으면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께서 박사 활동을 하시면서 또 제자 양성도 하시고 또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파킨슨병 이렇게 조금 진단을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 사실 조금 업이나 이런 활동들을 서서히 이제 줄여가시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시고 있거든요. 교수님 박사 논문이 이제 그때 따끈따끈하게 박사 논문과 동시에 제 교수님 진단을 받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박사 논문을 이렇게 주시면서 저한테 나의 건강과 진짜 바꾼 한 권인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는 이 박사 논문이 굉장히 조금 의미가 깊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논문 한 권을 진짜 주셨어요. 그때 또 떠올리니까 되게 마음이 좀 불안데 어쨌든 교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또 공부했던 이제까지 이제 몸을 해독 박사로서 또 몸을 공부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다 같이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사실 저와 함께 또 공동으로 또 유튜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그 파킨슨병 한우 분들께 사실 진짜 저희 교수님의 진심이 좀 전달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용기를 가지셔서 정말 좀 그냥 병마 싸우기보다는 함께 좀 같이 이제 친하게 좀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교수님께 제가 평소 궁금했던 또 그 같은 또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을 이제 몇 가지 조금 뽑아 봤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이 또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싸워 나가셔야 되는 분들께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파킨슨 병이라고 하면 어떤 병인지 좀 생소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래서 진단을 받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킨슨병이라는 것은 뇌의 양쪽 측두엽에 보면은 그 흑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도파민이라는 세포가 결국 이제 파괴되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몸이 뻣뻣해지고 손도 자꾸 떨리고 몸이 또 천천히 움직여지는 서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천천히 움직여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움직여진다든지 그리고 균형이 안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어떤 증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사실 5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진단을 받기 전에 사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실 때 모습을 보면 굉장히 조금 액티브하게 좀 강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서서히 좀 다리에 힘이 좀 풀리시는 거를 제가 좀 느꼈어요. 혹시 평소 이제 일상생활 또 하시면서 제일 불편하신 거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제가 이렇게 펜을 들고 글자 쓰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맞아. 그런데 이 글씨 쓰는 것을 지금 전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상생활 전체가 다 좀 힘들죠. 양치하는 거, 머리 감을 때 이제 이런 동작을 한다는 거, 그리고 뭐 화장할 때 눈썹 그리는 거라든지,
그런 모든 행동들 또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누르잖아요. 맞아요. 이거 누르는 것이 한 번만에 잘 안 돼요. 두 번, 세 번에 이제 성공하죠. 이제 그런 일상적인 모든 부분이 불편한데 이 파킨슨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제가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제가 이제 환우니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이 왜 뭐 손에 힘이 없어? 뭐 전기가 안 통해? 뭐 떨려 이러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이해가 되냐면은 우리 옛날에 그 검은 색깔 고무줄로 네네네. 그 고무줄놀이 했잖아요. 그쵸. 그것을 이 팔목에다가 꽉 묶어놓고 뒤에서 그 고무줄을 딱 당긴다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제가 손을 앞으로 가려면은 그 당겨지는 그 느낌. 그 느낌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이건 저만이 발견한 표현인데. 아니, 네. 제가 듣기에 너무 탁 와닿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나는 하고 싶은데, 네. 그걸 뒤에서 땡기는 땡기는 느낌. 네. 듯한 느낌.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그 마우스를 좌우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화살표가 뜨잖아요. 그거를 온몸으로 이렇게 다 할 때도 있어요. 온몸으로. 네. 그러니까는 그런 동작들이 많이 힘들고 힘들고 뭐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약효가 떨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네. 그랬었죠. 네. 그 얼마 전에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연 씨 3시간? 약발이다. 정말 나연 씨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또 이런 촬영을 하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한 3시간 전에 미리 약을 먹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라도 조금 이제 활동을 하시고 사실 그 3시간 약 기운이 탁 떨어지고 나면 진짜 온몸이 너무 풀려서 경직이 되고 굳어지고 또 이제 이렇게 그냥 침대와 혼연의 일치가 되는 그런 진짜 다닐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정말 감당을 못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을 뵈면서 박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게요. 절대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그런 이제 몸의 불편함이 내가 하고자 하는 동작을 제대로 자연스럽게 이제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우리 볼펜도 막 이렇게 하고 휴대폰도 막 하고 하는데 정말 이게 건강할 때는 사실 잘 몰랐다가 이제 불편함이 생기고 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감사했구나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손을 이렇게 잡아보면 사실 손이 정말 뻣뻣한 약간 맞죠. 되게 많이 뻣뻣하고 차갑고 이렇게 진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이제 주물러 드리는데 사실 정말 이 모든 병에는 사랑만큼 최고의 맞아요. 약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질문 중에서 교수님이 도파민과 자율신경을 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도파민과 자율신경의 어떤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파킨슨이라는 질병이 좀 걸리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자율신경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그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건데 자율신경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뭐 심장박동이라든지 우리가 뭐 침이 나온다든지 위에 위선이 분비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율신경이 있는 건데 이 파킨슨 환자들은 자율신경이 조금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림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지도 않는데도 심장이 많이 막 떨린다든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될 때가 왔는데도 부교감 신경이 작용되지 않아서 그것이 계속 간다든지 네, 그렇게 우리 도파민 호르몬이랑 어떤 파킨슨 환자들이랑 자율신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센터에 오시는 환우들한테 꼭 파킨슨뿐만 아니라 모든 환우들한테 그런 자율신경계의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아까 사랑 얘기하셨는데 그 맞습니다. 사랑을 많이 느낀다면은 파킨슨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반응에 따라서, 몸의 반응에 따라서, 환경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교감신경은 어떨 때 작용을 하고, 또 부교감신경은 어떨 때 작용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쉽게 말하면은 교감신경은 제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비교를 하고 부교감신경은 교감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교감신경 놀랄 때 네. 지나가다가 진짜 큰 길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동공이 커지고 나도 그쵸. 모르게 침이 흘러지고 나도 모르게 근육이 긴장되고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현상들이 교감신경이 작동할 때고요. 부교감신경은 이런 놀란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되는데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부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동공도 정상, 심장박동도 정상, 그쵸. 경직된 근육도 정상, 다 정상이 되는 게 부교감신경이 작동해서 정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 이런 부교감신경 작동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심장 두근거림이라든지 놀란 증세가 교감신경 긴장된 상태가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자율신경 균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늘상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파킨슨 그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교감신경 작용이 항상 더 커져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 편안한 상태가 유지 좀 많이 이루어지면 이 건강에도 도움 많이 되겠죠. 그러면 혹시 이제 그 늘상 굳어 있고 경직되어 있고 뭔가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 상황들을 조금 빨리 조금 좋아지게끔 할 수 있는 뭐 집에서 혼자서 예를 들어 내가 사람을 막 이렇게 만져주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걸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오거나 또 전화 오시면 저한테 샵에 오시면은 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방법. 네. 제가 지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어떻게 하는지를 루틴을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음량탕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음량탕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운동을 하는지 제가 하는 운동 그리고 제가 듣는 음악들 또 제가 또 즐겨 듣는 여러 가지 또 인생 좋은 얘기들 또 파킨슨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 또 어떠한 블로그에서 어떠한 카페에서 도움되는지 그것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루틴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또 이렇게 상담을 오시면 감정 쓰레기, 나의 감정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왜냐면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어떤 여러 가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 상담 심리학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환우들한테도 이제 이것부터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센터에 오시면 관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좌운부터 아로마부터 또 경락 경혈점을 위주로 한 전신 순환 관리부터 그리고 생체 전기로 하는 에너지 테라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몸에 맞는 한방차 이런 코스를 진행함으로써 저도 힐링이 되고요. 고객들도 많이 케어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한 게 아니실까 싶어요. 일단은 홈케어 루틴을 설명해 주셨는데 교수님이 앞에 이제 찍어준 영상을 이렇게 쑥
하고 찾아보시면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아마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래도 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전기포트로 가서 꾹 하고 누른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끓이셔서요. 음량탕 만들 준비를 합니다. 자, 음량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겠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끓인 100도씨 이상의 물 반컵과 그리고 차가운 물, 냉장고에 있는 차가운 물이나 아니면 정수기에서 뽑은 차가운 물을 이제 똑같이 1대1 비율로 섞은 다음에 죽염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음량탕을 복용하는 거, 그리고 운동법은 이렇게 절 운동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절 운동 이렇게 크게 해서 이렇게 하는 절 운동, 또 좋은 영상들 많으실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절 운동을 또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 이제 릴렉스한 음악을 좀 들으시면서 이제 또 그 유튜브 보시면 교수님께서 그 법륜 스님 저도 그랬지만 김창옥 교수님, 네. 네. 김창옥 교수님, 뭐 법륜 스님, 법륜 스님 이렇게 좀 성찰을 자기 성찰을 조금 많이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많이 이제 좀 힘듦에서 벗어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다음 카페에 네. 사랑방이라는 파킨슨에 관련된 카페가 사랑방, 있는데 네. 제가 봤는데 좋은 네. 정보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약에 대한 정보. 약에 왜냐면은 네. 제가 상담해보면 네. 한우들이 자기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잘 몰라요. 네. 모르는데 어떤 네. 분은 그 약 안에 우울증 약이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위가 튼튼하신 분인데도 병원에서는 무조건 위장약이랑 같이 처방해 주는데 저는 위장이 괜찮기 때문에 위장약을 뺐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어떤 정보를 좀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어렵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요즘 포털 사이트에 약 몇만 누르면은 그쵸. 다 나옵니다. 맞아. 그렇게 해서 나의 몸은 내가 챙기자. 그런 정보들이 그 카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좋네요. 네. 이제 카페 다음에서 이제 검색을 하셔서 사랑박을 찾아주시면 이제 약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샵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고객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좀 상담을 해주시고 또 어떤 관리를 진행하시는지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온열 관리 또는 자고온을 이용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테라피를 하고 그리고 전신을 좀 순환시킬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와 그리고 또 전신 순환 관리, 에너지 테라피를 이용해서 이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코스가 지나고 나면 또 한방차를 통해서 같이 또 담소도 좀 나누시고 이런 귀한 정보들을 좀 얻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4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파킨슨 병은 어떤 이제 질환인가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제일 불편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여쭤봤고요. 현재 5년 정도 이제 생활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불편한 거는 또 어떤 점이 있으신지 또 몸은 좀 어떤 상태인지 사실 그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지금 몸 상태가 어떻느냐면 정말로 1cm도 못 움직였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학교 갈 때 문 앞에 나가서 이제 배웅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침대 위에서 눈만 딱 떠서 잘 갔다 와 이렇게 밖에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5년 차가 됐네요. 지금은 제 몸이 정말 기적처럼 많이 좋아졌어요. 기적처럼. 네. 상담을 오신 분들이 정상인보다 더 정상이네요.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제가 뭐 한우다 얘기하지 않으면 증세를 또 모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약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좋아진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그 방법에 대해서 뭐 해독, 디톡스 또는
파킨슨은 난치병이라고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이제 자율신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독 쪽으로 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알려드릴 것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 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우리 또 희망의 메시지가 조금 와닿을 것 같아요. 사실 교수님 처음 뵀을 때 다리가 좀 많이 불편하셨고 또 운전하는 것조차도 사실 좀 힘드셔가지고 한동안 자차를 운전하지 못하시고 또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해서 다니셨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조금 몸이 그전보다 좀 나아지는 것 같다 말씀을 하시고 또 에너지를 좀 회복하시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노력 많이 매일 이제 본인을 조금 이렇게 감정부터 몸을 좀 단련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피나는 눈물을 제가 봤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애쓰시고 그래. 계신지 다 제일 알고 많이 봤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더 이제 좀 예전보다는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제가 뵙고 있고 또 지금은 우울했던 그 구간들이 언제였지 할 정도로 이렇게 맞아. 다시 공부를 또 시작하시면서 네.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의 안에서 내면이 치유가 되지 않았으면 예, 아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더 많이 나누시려고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 지금 뭐 전국에서 사실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또 전화를 주시고 또 파킨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한테 교수님과 이렇게 좀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또 어떻게 하시는 게 또 가장 좀 좋으실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유튜버에 상담 전화번호를 올려놨습니다. 네네. 네,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전화를 주셔서 저는 부산에 있으니까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자가로 이렇게 오신다고 하고 KTX가 잘 돼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 계시면은 또 하니까 일단 전화를 주셔서 전화 통화로 상담이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또 얼굴 뵙고 또 긴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 또 파킨슨뿐만 아니라 다른 몸 상태도 제가 점검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전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그 영상 아래쪽에 보면 그 유튜브 그 주소나 또 전화번호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 먼저 상담 예약을 하시고 또 먼 길 오시게 되면 또 갑자기 찾아오셨을 때 예약을 좀 찾기가 어려우셔서 우선 한 최소 일주일 전에는 전화 연락을 주셔가지고 미리 스케줄을 좀 정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짧은 영상이지만 또 교수님이 이때까지 또 이제 겪어 오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좀 한우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도움을 주시고 싶은지 계획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네, 제가 의사가 아니고 대체요법으로 20년 동안 많은 분들의 몸 상태를 좀 케어를 해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자면 파킨슨 약을 먹은 지 15년에서 17년이 지나면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한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네.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우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몸에 파킨슨 말고 그 어떤 병도 못 들어오게 하자. 네. 그러기 위해서는 파킨슨은 이제 당연하고 그 외에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성인병들 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파킨슨만 관리할 게 아니고 다른 병들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복부들이 다들 안 좋으실 거예요. 네, 복부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했던 감정, 자율신경계 관리도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파킨슨병이 잘 안 낫는다는 논문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감정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전해드리고 싶고, 또 저도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환우들한테 많이 도움되는 영상으로 소통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는데, 파킨슨에 관련된 논문들이 한 4,000편 이상 됩니다. 네, 그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보기 힘드니까 제가 다 출력해서 봐서 좋은 내용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어떤 환자들을 상대로 실험에 다 거쳐서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면서 이제 그런 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도움되고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4,000권이라는 논문을 읽으시면서 또 건강을 조금 또 잃으실까요? 사실 걱정이 돼서 제가 공부하지 마시랬어요. 공부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나는 나연씨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공부할 때가 제일 재미있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해도 그래서 제가 그럼 공부를 하셔야 된다. 왜냐 스트레스가 만병의 이제 근원이기 때문에 사실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게 하면 병이 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하시되 이제 평소 때 몸과 마음을 조금 관리를 해 가시면서 면역을 지켜 가시는 그런 일상을 조금 만드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 닉네임이 이제 복부장이거든요. 그래서 복부장 TV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또 활동하는 교수님과 또 방송 촬영했던 부분들이 또 있으신데 사실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제가 복부장이라는 지금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을 전하는 메신저로 저희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합방도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저도 나름대로 개인 활동을 하면서 또 인생을 또 잘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 교수님과 함께 또 조금 이겨나가시는 그런 네. 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